안녕하세요. 예쁜 여우 이야기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존재인데 이상하게 가장 멀리 느껴지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언젠가는 꼭 말해야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전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자꾸 뒤로 미뤄지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 버리곤 하죠.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언젠가를 너무 늦게 맞이한 한 남자의 사연입니다.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 굽이진 산길을 따라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달려내려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뒤에 달린 가방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편지들이 가득 담겨 있죠. 이 남자의 이름은 정우. 직업은 우체부입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일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손녀가 보낸 엽서를 받아든 할머니, 해외에서 보낸 안부 편지를 꺼내드는 아버지, 그리고 오랜만에 소식이 닿았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이웃들. 정우는 늘 말없이 미소만 지으며 그 장면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는 자기 마음을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도 없고 수신인 이름도 없는 봉투. 하얀 종이에 번진 잉크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이제야 너를 찾는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발신인 없는 편지가 배달됩니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한 번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정우는 점점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그 편지의 주인이 바로 오래전 집을 떠난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우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어린 시절 술 냄새 풍기며 화를 내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눈물, 그날의 공포, 그리고 결국 집을 떠난 뒷모습. 정우에게 아버지는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 기억이 이제는 편지라는 형태로 다시 그의 손에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고 외면하려 해도 자꾸 마음을 두드리는 그 편지. 정우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도착하는 그 종이 조각 앞에 서서 차마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짧지만 가장 전하기 어려운 말들. 우리는 그 말을 왜 이렇게 늦게 꺼내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우체부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가 받아든 수많은 편지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툰 존재인지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쓰지 않은 편지가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 인물, 정우. 그는 32살의 우체부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어느 날 호련히 도시의 삶을 내려놓고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서울 청년이라 불렀죠.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성실한 청년.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매일 남의 편지를 배달하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아버지 박영석. 정우에게 아버지란 이름은 늘 무겁고 차갑고 지우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술에 취해 소리치던 밤들, 어머니의 울음, 그리고 결국 집을 떠나버린 그 뒷모습. 정우는 그렇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이름 없는 편지로 다시 돌아온 사람.
불안한 필체 속에 담긴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늦은 그리움으로 아들을 찾고 있는 사람. 그가 정말 정우의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그저 늦어버린 후회에 매달린 한 노인일까요? 세 번째 인물, 어머니. 정우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늘 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폭력과 침묵 사이에서 아이들을 지켜내려 애쓰던 존재. 그리고 결국 아버지 대신 홀로 삶의 무게를 감당했던 분이었죠. 정우는 어머니의 그 모습 때문에 더더욱 아버지를 미워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이름을 지워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우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 아직 쓰지 못한 편지, 아직 닿지 못한 마음.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내리쬐는 아침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한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옵니다. 낡은 자전거 바퀴는 자갈 위에서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고, 그 뒷자리에 매달린 가방 안에는 빨갛고 파란 편지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서울 청년이라 불렀습니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처음엔 낯설어하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된장찌개며 수확한 고구마를 쥐어주며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아이들은 자전거 소리가 들리면 골목으로 뛰어나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정우 아저씨, 제 편지 왔어요? 정우는 말없이 봉투를 꺼내 건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말을 하다 멈춰버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우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우체국에 들러 편지를 챙기고 자전거에 싣고 마을의 세 갈래 길을 도는 것. 남쪽 길은 초등학교와 보건소가 있고, 북쪽 길은 낡은 목장이 있으며 서쪽 길에는 오래된 폐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늘 서쪽 길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곳엔 그가 외면하고 싶은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박영석.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의 이름. 정우의 머릿속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술 냄새와 소리 지르던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어느 겨울날 이 집에서 나가자라는 말과 함께 아버지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정우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을 잊고 싶었고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쪽 끝, 폐가처럼 변해버린 집 앞에 낡은 편지함. 거기엔 매주 발신이 넘는 편지가 도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봉투엔 주소도 수신인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저 번진 잉크로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너를 찾는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한 번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편지를 꺼내 들고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오래된 커튼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은 없었지만 왠지 누군가 그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정우는 말없이 편지를 꽂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다리에는 힘이 들어갔고, 그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유난히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한 노파가 정우에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서쪽 끝 그 집 누가 사나 보더라. 불이 들어와 있던데. 그 순간 정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진짜 돌아온 걸까? 그 사람이 지금 저 편지의 주인인가?
그는 본능처럼 자전거 페달을 그 집 쪽으로 돌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보이는 하얀 커튼, 바람에 스치는 그림자. 그 순간 정우의 손에 쥔 편지 봉투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그 편지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방 속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버렸죠. 정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우체부로서 그는 늘 누군가의 기다림을 채워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엽서를 받고 웃는 모습,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서 온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우는 사람들. 그는 매일 그런 장면들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단 한 번도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는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편지를 전하며 인사하던 그가 유독 그 집 앞에서는 침묵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를 꽂으려던 순간 문 안쪽에서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편지 내가 전해주는 거냐? 정우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흔들리며 꽂아넣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문 안쪽에선 다시 들릴 듯 말 듯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받는 사람 없는 편지. 쓰다 지우다를 반복하다 결국 종이는 구겨져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울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진심이라면 나는 그 말을 받아야 하나?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버리고 싶었던 이름, 외면하고 싶었던 얼굴, 지워버린 줄 알았던 기억. 그 모든 것이 다시 그의 앞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초겨울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침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풀잎 끝에는 하얀 서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여느 때처럼 자전거에 가득 편지를 싣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조금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도착하는 그 발신자 없는 편지 때문이었죠. 발신자가 드러나는 순간 어느 날 우체국 창고를 정리하다가 정우는 오래된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바랜 봉투들은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낡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쳐든 순간 정우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낸 사람 없음. 받는 사람 박영석. 그 이름. 정우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미안하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너를 떠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도망쳤다. 내가 아버지라는 게 부끄러웠다. 정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 대신 술로, 분노로, 침묵으로만 대하던 그 사람. 그가 남긴 이 낡은 편지 속에서는 처음으로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미안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편지. 정우는 그동안 그 편지들을 몇 번이고 버리려 했습니다. 읽다가 찢어 쓰레기통에 던지기도 했고, 아예 열어보지 않은 채 그대로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지면 그는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 찢어진 조각을 붙이고 구겨진 종이를 펴서 다시 읽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 속에는 자신이 듣고 싶었지만 끝내 듣지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비록 서툰 글씨였지만 그것은 정우가 어린 시절 내내 기다려왔던 단어들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편지, 반복되는 고백. 편지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해진 습관처럼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하얀 봉투가 우체국 투입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매번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 어릴 적 귤을 좋아했었지. 겨울에 몰래 내 장난감 팔아 술을 샀던 날 아직도 기억난다. 어머니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던 날 나는 병원에 있었다. 짧고 조각난 문장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외면만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기억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정우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말 없는 대화. 정우는 어느 날 편지가 들어오는 순간을 잡기 위해 우체국 뒤편에서 숨어 기다렸습니다. 어둑해진 저녁, 낡은 모자를 눌러 쓴 한 노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봉투를 조심스레 투입구에 넣고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그토록 미워했고 그토록 잊으려 했던 이름의 주인. 바로 그가 발신자 없는 편지의 주인이었습니다. 정우는 순간 그를 불러 세우고 싶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왜 우리를 떠났냐고. 하지만 입술은 굳어버렸습니다.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던 말들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봉투를 꺼내 읽었습니다. 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조금 덜 괴롭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우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연민,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붉어진 상처. 정우는 집에 돌아와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의 울분을 어디엔가 쏟아내야만 했기 때문이죠. 당신은 왜 우리를 떠났나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 거울 속 제 얼굴이 당신을 닮아 있어요. 글을 쓰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밤만큼은 어린 시절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짧은 문장을 종이에 적어 집 앞 문틈에 조용히 끼워 넣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버지 맞나요? 그 말은 원망이었고 동시에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오래 묻어두었던 갈등을 다시 끌어올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첫 답장. 어느 날 정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편지함에 자신의 글을 넣었습니다. 봉투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말보다 짧았지만 말보다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그 이름 앞에서 도망치지만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이 정우의 첫 번째 답장이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마을을 감싸고 아침마다 풀잎 끝엔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자전거 핸들에 낀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차가움을 느끼며 오늘도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마주하기 위해서 나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의 첫 대면. 그날 마을 회관 앞 장터는 겨울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땔감을 나르고 감자를 고르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틈에서 정우는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굽은 어깨, 느린 걸음걸이, 거칠고 주름진 손. 비록 세월이 그를 초라하게 만들었지만 정우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20년 넘게 외면해온 이름의 주인. 그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눈앞의 인물이 너무도 낯설게, 그러나 동시에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섰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단어 하나조차 꺼내기가 힘들었지만 결국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춥네요, 오늘. 아버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속에서 수십 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술 냄새, 고함, 주먹, 울던 어머니, 그리고 떠나던 뒷모습,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춥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오랜만에 아들을 사람으로 마주하는 정중함.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 낮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용기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거세게 올라왔습니다. 폭발하는 갈등. 그날 밤 정우는 결국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돌담집, 문틈 사이로 스며 나오는 희미한 불빛. 정우는 주먹을 움켜쥔 채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고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 의자에 앉아있던 노인의 뒷모습. 저예요. 정우. 정우가 낮게 말하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마른 입술, 그리고 말 대신 작은 고개 끄덕임. 그 짧은 끄덕임 하나가 정우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우의 내면에서 오래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술 냄새 풍기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람이었어요. 엄마를 울게 하고 우리를 겁주고 결국 떠나버린 사람. 그런데 이제 와서 몇 장의 편지로 다 잊으라고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만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요? 나는 평생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았어요. 엄마의 눈물이 내 기억의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나한테 편지를 보낸 거냐고요. 말이 쏟아져 나오자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다만 눈가에 고인 눈물이 그의 뺨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침묵과 오해. 정우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보세요. 결국 당신은 말하지 않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나도 끝내 당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정우의 말에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너무 늦게 알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우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그날 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쓰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종이를 구겼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직도 당신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인지 모르게 당신을 닮아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쓰는 그 행위만으로도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지 못한 마음의 기록이었고 미뤄온 대화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쏟아낸 울분, 그리고 그 앞에서 끝내 듣게 된 미안하다는 말. 그 짧은 문장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 너무 부족한 고백, 하지만 동시에 평생 듣고 싶었던 단어. 정우는 차마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속 편지들. 밤이 깊어지면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고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마다 잉크 번진 글씨, 서툰 맞춤법, 빠진 마침표들. 그는 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수첩에 옮겨 적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닮았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웃었어. 너랑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꺼져였다는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그때 귤을 훔쳐먹은 건 내 동생이었는데 내가 너만 혼냈지. 문장을 따라 쓰는 동안 정우는 잊고 있던 장면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겨울밤 낡은 장갑 한 켤레를 건네주던 손. 투박했지만 따뜻했던 그 순간. 그는 잊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기억이었습니다. 편지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정우는 알았습니다. 편지를 버리지 못하는 건 단순히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틈으로 스며들던 술 냄새, 울던 어머니, 웅크리고 있던 작은 소년. 그 모든 기억이 편지 한 장 한 장에 고스란히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를 모두 버린다면 그 기억마저 사라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그걸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덜 끝난 이야기였으니까요. 첫 번째 답장. 그날 저녁 정우는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 흰 종이를 올려두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던 그는 결국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마음을 열기 시작한 증거였습니다. 정우는 봉투에 그 문장을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보낸 사람 정우, 받는 사람 박영섭, 주소 마을 서쪽 끝, 돌담집 103호. 그리고 그는 그 봉투를 아버지의 편지함에 넣었습니다. 마치 평생 미뤄온 대화를 드디어 시작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에게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 한 줄이 내겐 세상 무엇보다 크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우는 처음으로 그 편지를 읽으며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아니라 묘한 따뜻함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은 대답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조금씩 이어지는 대화. 그날 이후 정우와 아버지 사이에는 아주 느리고 서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편지는 여전히 짧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이 오갔습니다. 다녀왔어요. 오늘은 자전거 소리가 유난히 반가웠다. 나도 언젠가 너에게 아버지라고 불리고 싶다. 정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끝내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미움과 용서의 중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전하는 편지. 정우는 이제 습관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 책상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글들. 아직도 나는 흔들린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 아버지와의 기억이 아픔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그 편지들은 정우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위로였습니다. 정우와 아버지의 이야기는 결국 읽었습니다라는 단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그 한 줄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터뜨리게 할 화려한 고백도 극적인 화해의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짧은 문장이 수십 년 동안 끊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잇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말해야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전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은 가장 늦게 남아버리곤 하죠. 정우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아픈 이름입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끝내 미워만 할 수도 없는 존재. 그 모순 속에서 정우는 서툴게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결국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죠. 때로는 직접 전하는 말보다 손끝에 남은 짧은 문장이 더 깊이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 전하지 못한 말, 쓰지 못한 편지, 남겨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그 짧은 세 마디를 말하는 데는 단 3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흘러가는 세월은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정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전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편지가 있다면 오늘 밤 그 편지를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상대방이 곁에 있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분명히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밝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우가 아버지에게 쓴 첫 답장을 기억해 보세요. 읽었습니다. 단 5글자. 하지만 그 한 줄이 평생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줄 한 문장을 지금 적어 내려가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아직 전하지 못한 말 혹은 오늘 꼭 하고 싶은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추억과 감동이 머무는 따뜻한 이야기방에서 예쁜 여우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마음에 남는 감동을 함께해요. 당신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쁜 여우 이야기방에서 또 만나요.